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최근에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평생 함께 살 줄 알았던 남편이란 인간과 이혼을 했거든요. 물론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놈의 외도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막무가내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저희 부부가 넓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을 사고 친정엄마랑 같이 살 시기가 되자 남편놈이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모시고 왔던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가 지내기로 한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서는 나올 생각을 안 하셨죠. 그때 어찌나 황당하고 열이 받던지 남편이며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한 피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이라 특별하게 조건 같은 걸 보지도 않았고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은 상태였는데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 아빠를 먼저 보내시고 사업을 하시던 사업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도 사업을 하며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엄마와 잘 맞고 엄마가 남편에게 사업을 하면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희 엄마는 사이도 무척이나 좋았고요. 그런데 문제라면 저와 시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성격이 유별나셔서 꼬장꼬장한 분이셨거든요. 게다가 혹독한 시집살이를 저에게 심하게 시키려고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시댁에 와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말이 쉽지.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곤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당한 일에 참고 있는 성격이 아니니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와 다툰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보더니 중간에서 막아줬던 겁니다. 저도 귀한 집 딸이라면서 며느리를 무슨 종부리듯 부리려고 하지 말라면서요. 시어머니가 자꾸 그러면 남편이 연락도 안 하고 시댁에 발길도 끊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더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며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잘 막아주어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참 남편에게 고마웠고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 후 초창기에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사업이란 게 수입이 일정치도 않고 위험부담이 큰 일이니 남편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저는 늘 근심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분명히 잘 될 거란 믿음으로 늘 응원을 해주었고 그런 저를 보며 남편도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힘을 합치며 열심히 사니 남편 사업도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남편과 제 사이에 낳은 예쁜 딸아이도 예쁘게 잘 커주었습니다. 고생스러운 삶이었지만 그 보람이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편도 이제 슬슬 자리를 잡게 되니 자연스레 경제적 여유도 찾아오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 집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오더니 술며시 저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 친구 중에 나랑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한기라고 알고 있지? 글쎄 그 녀석이 나한테 30평짜리 집으로 이사 갔다고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본인은 직장 다니면서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가 사는데 왜 나는 사업하면서 20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고 무시하는 거야. 그런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물론 요새 내 사업도 잘 되고 나도 만족하고 사는데 친구놈이 그 이야기하는데 부러워서 혼났어.
한계 씨가 그런 일로 당신을 약올렸단 말이야? 조금 속상하긴 했겠다. 그래도 우리 가족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지 크기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그 이야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사실 이런 거 남자들끼리는 은근히 기싸움 되는 거라고. 서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여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물론 한계 일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장모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잖아. 또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로 해서 장모님 집이랑 우리 집을 합치면 어때? 장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말이야. 엄마랑 같이 합가를 하자고? 그러면 나야 좋지만 당신이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하기는 어차피 사위도 자식이고 장모님 집 팔아서 우리 집이랑 합치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불편하긴 뭐가 불편하겠어? 당신도 장모님이 곁에 있으면 마음적으로 의지도 되고 편할 거고 말이야. 사실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장모님 혼자 계신데 매번 신경 쓰였거든. 그래서 원래부터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고민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보, 우리 장모님 모시고 같이 살자. 여보, 그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러면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겠어? 어머님도 지금 혼자 사시는데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하면 섭섭해 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님이 보통 성격도 아니고 말이야. 여보,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야 내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거 알고 있지?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 엄청 건강한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엄마는 몸 편찮아지시면 그때 우리가 모셔올지 어떻게 할지 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만 믿으면 된다고. 그때는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자는 남편의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이 괜찮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일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 집을 팔아서 합가를 하는 거지만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역시 보통 성격이 아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희 친정엄마와 합가 소식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막무가내로 따지기 시작했죠.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너희 사부인이랑 합가해서 살기로 했는데 정말이냐? 네 어머니, 남편이 저희 엄마가 요즘 몸이 편찮으시다고 하니 걱정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그러기로 했어요. 나는 너희 친정엄마랑 합가해서 사는 거 반대다.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알아서 요양병원에 가면 되는 거지. 자식들한테 피해 끼치는 것보다 더 꼴 보기 싫은 게 어디 있는지 아니? 그리고 네 어머니 요즘 몸도 아프신데 같이 모시고 살면 우리 아들까지 고생시키는 거 아니니? 난 아프면 자식들 피해 안 주고 바로 요양원 갈 생각이다. 그러니까 네 엄마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면 요양원에 가라고 해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자식들한테 피해 끼치는 게 꼴 보기 싫다뇨. 솔직히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이 들면 원래 한두 군데 아픈 거 생기는 거 당연한 거고요. 요양원에 가든 안 가든 그건 다음 문제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저희 엄마 모시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저희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정 따지고 싶으신 거면 저 말고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한테 아쉬운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저희 친정엄마랑 합가해서 사는 거 없던 일로 할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나는 우리 아들 고생만 안 시키면 되니까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네 엄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데 너희 친정엄마랑 합가 안 한다는 그 말이나 꼭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하니 저희 친정엄마랑 합가는 없던 일로 하자고요. 그러자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랑 합가에 목숨을 건 것처럼 절박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그랬어? 내가 엄마한테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는데 또 그러시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엄마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고. 난 꼭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머니 또 나한테 화내시면 어떻게 하려고? 솔직히 엄마도 우리랑 살면 덜 적적하시고 좋을 것 같아서 나도 결심한 건데, 어머니가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한테 피해 끼치는 게 꼴 보기 싫다는데 어쩌겠어? 그냥 우리 엄마는 내가 지금처럼 오가면서 오빠랑 돌보면 되니까 그냥 이대로 있자. 아니! 난 그렇게 못해. 이미 한기 녀석한테도 그놈보다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쳐놨는데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또 이사를 안 간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장모님이랑 사는 거지 엄마가 장모님이랑 사는 것도 아니잖아? 이건 우리 엄마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 내가 엄마한테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이랑 의논해서 좋은 집으로 잘 알아보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당신 어머니한테서 또 그런 말 들으면 우리 엄마랑 합가는 취소라고. 내 말 알겠지?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알겠어. 이번에는 진짜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놓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남편은 약속대로 시어머니는 설득한 것인지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와의 합가에 대해서 더는 말씀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랑 이곳저곳을 알아보며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고요. 그러다가 40평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도 남향이고 햇빛도 잘 드는 데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엄마가 이사갈 집을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집을 사는데 대부분 엄마 집을 판 돈이랑 엄마 돈으로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미안해하니 오빠는 이미 엄마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준 거라고 했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별로 해준 게 없다는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엄마가 본인 집을 팔고 돈을 보태서 아파트를 사주는 것이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면서요. 그래야 오빠랑 저랑 공평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이사 준비를 하게 되었고 집안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저희 엄마는 오빠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야 그때는 살던 집이 아직 이사갈 예정일이 남아있어서 인테리어 마무리될 때까지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기로 했고요.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그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 남편 말이에요. 평소에도 남편이 워낙 가정적이고 아이한테 잘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본인보다 10살이나 어린 젊은 여자랑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저희 남편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은 그냥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 등교를 도와준 후 평소처럼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며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퀵 서비스로 선물이 배달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집 주소는 맞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받기로 한 사람도 지금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집 주소는 맞는데 사람이 틀린 것 같다고 했더니 저희 남편 이름을 대면서 저희 남편이 보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혹시 거래업체에 선물을 보내려다가 집으로 잘못 보냈나 싶어서 퀵서비스 기사님이 가지고 온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여자한테나 줄 법한 꽃다발에 비싼 명품 옷의 가방이 선물 포장이 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에는 카드도 같이 꽂혀 있었는데 저는 카드 내용을 확인하고 자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카드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사랑하는 우리 곤주님, 오빠가 선물 보낸다. 이런 명품 옷이랑 가방은 우리 집 마누라보다 사랑하는 우리 곤주님한테 더 잘 어울리지. 오빠가 큰 마음 먹고 선물하는 거니까 잘 입도록 해. 오빠 생각하면서 우리 곤주님 언제나 사랑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이 저희 집으로 보냈던 선물은 남편 놈이 자기 상간녀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집 주소를 헷갈려서 상간녀 집으로 가야 될 물건이 저희 집으로 온 듯 보였습니다. 남편 놈이 힘들 때 힘들게 뒷바라지에서 겨우 성공시켜놨더니 저를 배신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피눈물이 나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남편 놈과 이혼할 결심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인간이랑은 단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남편 놈을 골탕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간녀에게 보낼 선물을 집으로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 놈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 놈이 상간녀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옷을 입고 가방을 든 채 기다렸죠. 그리고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저를 보며 기겁했습니다. 여보, 나와. 으아! 당신이 왜 그 옷이랑 가방을... 당신이 나한테 선물 보내줘서 보여주려고 입고 있었지. 당신이 나 입으라고 선물로 보내준 거 아니었어? 이런 거 보낼 때는 카드라도 좀 같이 써서 보내지. 어떻게 딸랑 선물만 보내? 나는 그래서 처음에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보낼 선물을 나한테 보내나 했잖아. 설마 나한테 이 여자는 당신뿐이라고...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 잘 어울려서 다행이다. 그러면 내가 보낸 선물에는 카드 같은 건 안 들어있었던 거지? 없던데? 왜? 당신 나한테 주려고 카드까지 쓴 거였어? 아니, 그냥 장난으로 물어본 거야. 장난. 저는 일부러 남편 놈이 상간녀에게 보낸 카드를 못 받은 척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놈 면상을 보니 제 말에 안심을 하며 고지고대로 믿는 것 같더라고요. 참 바보 같게도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저한테 바람 피운 걸 들키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상간녀에게 이런 비싼 거 선물해서 기분 좋았느냐며 머리채를 잡고 싶은 거를 간신히 참았어요. 저는 일단 남편놈과 이혼을 하기 전 남편놈의 바람 피우는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놈이 바람 피우는 사실을 모르는 척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남편놈의 바람 피운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놈과 이혼하는 거 제대로 증거를 잡아서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뜯어낼 수 있는 건 전부 뜯어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그동안 남편놈을 위해 희생하며 산 제 인생이 덜 억울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놈의 배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저는 제 앞에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 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란 인간이 얼마나 최악의 인간인지 그날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몰래 통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장을 보고 집에 왔을 때인데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내용에 남편놈이 계획한 악독한 음모가 드러나며 제가 알게 된 것이고요. 엄마, 우리 집 40평짜리로 이사 가면 엄마한테 안방 줄 테니까 와서 살아. 내가 그랬지? 집사람한테 합가해서 살자는 것도 장모님 집 팔게 해서 엄마 모시고 와서 살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우리 엄마를 내가 모시고 살면서 안방에서 살게 해줘야지. 어차피 내 아파트인데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돼. 장모님은 안방 말고 구석 작은 방에서 살게 하다가 요양원 보내버리려고. 귀찮은 노인네 뭐하러 계속 데리고 있어. 내가 언제까지 장모님까지 신경 쓰고 사냐고. 남편은 이미 제가 알던 그 다정하고 저희 가족만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며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더니 이제는 저희 엄마까지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이젠 저희 친정엄마를 본인이 필요할 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놈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을 들으니 저와 남편이 부부이니 엄마가 저에게 사준 아파트를 남편 본인에게도 권리가 있는 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저에게 사주신 아파트를 본인 아파트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요.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랑 학가에서 사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편 말만 들으면 시어머니 생각에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꼭 남편 돈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사실 그냥 남편 놈이 바람 피운 증거만 잡으면 바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언제는 저보고 부모가 자식이랑 같이 살게 되면 고생시킨다면서 그것보다 더 꼴 보기 싫은 게 없다고 하더니 정작 본인은 저희 엄마가 사줘서 이사한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주 뻔뻔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그동안 당한 걸 복수하며 혼내줄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끝내면 제가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말대로 저희 집에 들어와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야 할 때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도 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저희 집에 왔다가 쫓겨나게 되면 시어머니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를 노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 집도 새 집으로 이사가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지금의 현실을 알려주며 이혼을 통보 후 저희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힘들 때 저희 엄마가 사업자금을 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놈과 이혼하면서 그 사업 자금도 회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 잘 나가기 시작한 남편놈의 회사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 곤란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제대로 곤란하게 만들며 폭삭 망하게 만들 계획이었죠. 그런데 세상도 저를 돕는 것인지 시어머니에 대한 아주 특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의 외숙모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에 저는 박장대소할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과 대궐 같은 집에 살게 되었다면서 살던 집을 내놓았다는데 글쎄 집을 판 돈으로 남편 몰래 이상한 업체에 사업 투자를 하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투자만 해서 잘 되면 한탕 크게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알면 위험하다고 막을 것 같다며 몰래 집을 판 전 재산을 올인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죠. 제가 듣기에도 딱 사기꾼 같은데 막무가내인 시어머니만 그 사기꾼 말을 믿고 투자를 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한번 크게 당해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도 있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혼이 날 차례였죠.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했는데 쫓겨난다면 정말로 남편과 함께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엄청 대단한 복수를 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서 마침내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딸은 저희 엄마는 여의도에 살고 있어서 여의도 할머니, 시어머니는 신길동에 살고 있어서 신길동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 이사하자마자 찾은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였죠. 우와, 엄마, 우리 앞으로 여기서 사는 거야? 너무 좋다. 우리 딸 집이 마음에 드는 거야? 우리 여기서 여의도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지. 할머니가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래. 엄마가 집 정리 끝나면 할머니 부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런데 신길동 할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지? 맞지? 왜? 신길동 할머니 싫어?
춘기똥 할머니는 나만 보면 화내서 싫어. 너무 무서워. 춘길동 할머니 앞으로도 쭉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워낙 시어머니가 저희 딸을 봐도 여자아이라면 잔소리를 하며 애를 잡으려고 하니 저희 아이도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희 친정엄마는 귀한 손녀라며 예뻐해 주시니 아이가 당연히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친정엄마와 살게 되었다고 했을 때도 저희 딸아이가 무척 기뻐했던 거고요. 그렇게 이사 당일 이사한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는데 역시나 환영받지 못할 인물이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어이 멋대로 저희 집에 살기 위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알면서도 일부러 놀란 척하며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무슨 일이세요? 유거사 무슨 일이긴. 이 집에 살러 왔다. 내 아들 집에 내가 살러 오는 건 당연한 거지. 내 집은 여기 안방에 옮기면 되는 거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이삿짐 센터를 시켜 본인 짐들을 안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살기로 한 사실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끝나는 마당에 할 말은 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지금 이게 갑자기 뭐 하는 짓이에요? 안방은 저희 엄마가 들어와 살기로 했던 방이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는 어머니가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갑자기라니? 나도 권리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솔직히 우리 아들이 산 집인데 내가 왜 못 들어와 사니? 나 이미 여기 들어와 살려고 살던 집도 정리했고 갈 곳도 없다. 이미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살기로 우리 영진이랑도 이야기 끝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안방 쓰라고 했다. 먼저 온 사람이 우선이지. 싫으면 이혼하든가. 거리에 다니면서 물어봐라. 우리 아들이 산 집에 네 친정엄마가 와서 사는 게 말이 되는지. 내가 이러는 게 싫으면 진짜로 네가 이 집을 나가든가. 어차피 우리 아들 잘 나가서 너 아니어도 올여자 세상에 널렸으니까 우리 아들 정도면 다들 좋다고 할 거다. 내가 왜 이 좋은 집을 네 친정엄마한테 뺏겨야 하니? 나도 한번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보자. 이 집 너희 친정엄마한테 절대 못 뺏긴다. 안 뺏겨.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쫓아낼까봐 바로 가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곧 저희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이미 저희 시어머니에게 주려고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놈에게 이혼을 선언하며 끝낼 때 시어머니께 그 선물도 같이 전해드리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저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남편놈의 마음을 떠보려고 퇴근한 남편을 향해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랑 한마디 상의 없이 시어머니에게 안방을 쓰게 하며 저희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는지요. 저희 친정엄마는 생각도 안 하는지 따지게 된 것이죠. 당신이 먼저 우리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합가하자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놓고 지금 갑자기 어머니한테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면서 안방을 내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원래 그 방은 우리 엄마가 쓰기로 하지 않았냐고. 진짜 이 여자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네. 당신은 당신 엄마만 생각하지? 솔직히 당신은 나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냐고. 어차피 집에 방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장모님은 들어와서 아무 방 쓰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엄마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서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다. 나도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잘 나가겠다. 우리 엄마한테 효도 좀 하면서 살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누가 그게 잘못됐대? 당신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해. 그런데 이 집 우리 엄마가 집 팔아서 사주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엄마가 안방 쓸 권리가 있는 거지. 왜 그걸 어머니가 쓰는 건데?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몰라.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할 거고 안방도 우리 엄마가 쓰게 할 거니까 그게 정 싫으면 당신이 장모님 데리고 밖에 나가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한 말 후회 안 하지? 후회를 하긴 내가 왜 하냐? 당신이나 자꾸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나와봐. 나 당신이랑 이혼하는 수가 있어. 나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명심해라. 마침내 남편 놈은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제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딴 여자에게 미쳤으니 저와 저희 엄마한테까지 함부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게다가 저희 엄마를 이젠 본인이 이용할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남편 놈과 시어머니를 향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이죠. 하지만 남편이며 시어머니는 앞으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며칠을 아주 신이 나서 지냈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는 본인이 집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 앞에서 유세까지 떨었으니까요. 아직도 지금 이사한 집이 저희 엄마가 사준 제 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덕분에 제가 이런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사는 거라며 본인에게 잘해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후 남편 놈과의 이혼 준비를 모두 끝내게 되었고 주말을 이용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거실로 모이게 했습니다. 물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 아이는 오빠네 집에 맡겨놓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할 말이 있다고 부르자 아주 귀찮은 표정을 하셨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우리를 부른 거냐? 귀찮으니까 얼른 이야기하고 끝내라. 나는 피곤하니 다시 내 방에 가서 자련다. 그래 여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나중에 해도 되는 걸 이른 아침부터 사람을 왜 깨우고 있어? 당신은 당신 남편이 집에 돈 벌어다 주느라 고생하는 것도 안 보이는 거야? 다들 바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어머니 그만 저희 집에서 방 빼시죠? 어머니가 쓰고 계신 그 방 저희 엄마가 쓰실 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네 시모한테 아줌마라고 한 거냐? 어쭈, 이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 아들이 산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냐? 나는 절대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다. 평생 살 생각이니까 너도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방 뺄 사람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네 친정엄마겠지. 염치도 없이 감히 우리 아들이 산 집에서 빌부터 살 생각이나 하고. 제발 생각 좀 하고 살라고 해라. 그리고 채원이, 너 내가 뭐라고 그랬냐? 자꾸 이러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지? 지금 내 말을 개떡으로 알아들은 거냐? 이혼? 아줌마, 내 소원인데 잘 됐네. 그래 좋아. 그 이혼 당장 하자. 그리고 그 전에 어머니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선물이 있으니까 이거나 보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렇게 말하며 제가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아주 큰 선물을 시어머니에게 선물해드렸죠. 시어머니는 제 선물을 받더니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너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딴 걸 나한테 선물이라고 준 거냐고? 네 어머니, 지금 집도 없으시고 저희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살 곳도 막막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친절하게 어머니가 살 곳 알아봐 드린 거예요. 서울 근교에 있는 요양원 팸플릿들인데 다 시설도 좋고 괜찮은 곳이니 잘 한번 살펴보세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우리 엄마 보고 요양원으로 가라니 미쳤어? 당신 정말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래? 자꾸 이러면 재미없어. 재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 내가 조금 전에 한 소리 못 들었냐? 그 이혼하자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이혼 서류라는 선물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잘 받아둬라. 그러면서 저는 이번엔 남편 놈에게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남편 놈이랑 법정으로 이혼 소송으로 갈 것이 뻔했지만 어디 한번 충격 좀 받아보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 놈은 제가 건네준 이혼 서류를 받아들더니 몹시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로 이혼 서류잖아? 당신 정말로 나랑 이혼할 생각인 거야?
너라면 우리 엄마랑 살기로 한 집 네 엄마랑 살려고 작정한 인간이랑 같이 살고 싶겠냐? 저 악독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그동안 참아왔는데 더는 안 되겠다. 아들, 저것이랑 당장 갈라서라. 나도 지 시험이 요양원이나 보내려고 하는 저런 포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호의호식하게 살게 해줬는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배은망덕한 거 필요 없다고. 아들, 당장 우리 집에서 저거 쫓아내라고. 배은망덕 좋아하시네. 지금 배은망덕한 게 누군데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집 남편 집 아니거든요? 이 집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라고요. 아니,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명의만 제 명이지 저희 엄마가 당신 집 팔아서 산 친정엄마 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왜 너희 엄마 집이야? 우리 아들 돈으로 산 우리 아들 집이지. 이게 어디서 치엄마가 산 집이라고 약을 팔아? 어머니 정말 모르셨나 봐요? 이 집 정말로 저희 엄마가 살던 집 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고요. 어차피 오빠는 엄마 사업 물려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뭐 제대로 해준 거 없다면서 엄마가 당신 집 팔아서 이 아파트 사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건 그동안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봐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남편 사업도 저희 엄마가 도와줘서 자리 잡고 잘 되고 있던 거라고요. 그래서 저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엄마한테 남편한테 투자한 투자금도 거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아줌마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면 당신 아들 쥐뿔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 아파트에서 우리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 생각이니까 아줌마는 아줌마 아들이랑 길거리에 나앉듯 요양원에 가시든 마음대로 해. 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아파트 아들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네 사업도 장모가 도와줘서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데 이거 맞는 소리야? 엄마, 걱정하지 마. 집사람 말이 맞긴 한데 어차피 부부재산은 공동재산 아니야? 이미 장모님이 이 아파트 살 때 집사람 이름으로 샀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권리 있어. 여기 진짜로 절반은 내 집이고 집사람이랑 이혼해서 별 타격 없으니까 진짜로 걱정하지 마. 뭐라고? 그러면 지금 채원이 말이 전부 사실이란 말이냐?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편 놈을 정신없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러니까 이 집을 네가 산 아파트라고 했던 게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렸다는 거냐? 채원이 집을 네놈 집이라고 말했던 거냐고. 아이고, 이 미친놈, 정신 나간 놈아. 넌 그 나이 처먹도록 뭐하고 살았냐? 사업한다는 놈이 그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무리 부부라지만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상대 배우자한테 아무 권리도 없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이 집 사부인이 채원이한테 해주신 거면 너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나는 네 말만 믿고 살던 집까지 팔아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내 집 판 돈으로 아는 사람 사업에 투자해서 당장 돈도 없단 말이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사람이랑 나랑 부부인데 나한테 아무 권리가 없다니. 엄마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지금 엄마야말로 뭐라고 그랬어? 엄마 집 한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 나한테는 엄마 그 돈 잘 보관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거 집만 엄마 명의 집이지 내가 젊어서부터 번 돈으로 엄마한테 해준 거잖아. 그런데 지금 그 집 한 돈을 엄마 멋대로 투자를 했어? 아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잘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어. 다른 뜻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투자하고 나서 투자한 회사 사장이 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너무 불안해. 혹시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 놈은 참지 않고 기어이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울면서 이야기했죠. 엄마, 미쳤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나 몰래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투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막무가내로 투자한 거야. 당장 전화해서 돈 돌려달라고 그래. 빨리 투자한 돈 내놓으라고 그러라고. 아들, 사실은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쪽에서 내 전화를 안 받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설마 진짜로 나 사기당한 건 아니겠지? 그 돈 전부 날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아들아, 그리고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우리 상황이 불리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채원이 마음을 돌려서 잡아야 하지 않겠니? 저기 채원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너희 둘 사이에 아이도 있는데 애 생각해서라도 마음 잡고 살아야지. 그래 여보, 요즘 내가 당신한테 소홀했던 것 같은데 내가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우리 이혼하지 말고 그냥 계속 살자.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데. 내 마음 당신도 알지? 남편 놈이며 시어머니며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한참을 늦어버린 거였죠. 이미 두 사람 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뿌리쳐버렸어요. 아니요. 나는 더럽고 추잡한 어머니 아들이랑 못 사니까 앞으로는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어머니 뭘 모르시나 본데 저 인간 저 몰래 바람까지 피웠다고요. 바람? 아유,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니. 절대 그럴 리 없다. 절대 아니라고. 아니긴요. 제가 이미 남편 놈 바람 피운 증거까지 전부 모아놨다고요. 이걸 보고도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모은 남편 놈이 바람 피운 증거들과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남편 놈의 증거 자료들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게 뭐냐? 개새끼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정말로 너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네. 저 인간이 그동안 지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한 저 배신하고 바람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니 참 대단한 아들 두셨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남편 놈을 마구 때리며 말했어요. 아유, 정신 나간 놈아. 네 놈이 기어이 일을 벌이는구나. 너 때문에 너랑 나 전부 망하게 생겼어. 바람이라니, 이 미친놈아.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당신이 원하면 지금 만나는 애도 정리하고 다시는 바람 같은 거 피우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돼? 내가 앞으로는 당신이랑 장모님한테도 진짜 잘하고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게. 그래, 채원아. 우리 앞으로는 너랑 네 엄마 비호 안 건드리고 조용히 살겠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좀 주어라. 어? 아니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니 아들 같은 인간에게 기회를 줘요? 저야말로 아쉬울 것 하나 없고요. 남편이랑 이혼해도 평생 편하게 잘 살 수 있다고요. 어머니 저한테 그러셨죠? 자식들한테 피해 끼치는 것보다 더 꼴 보기 싫은 건 없다고. 어머니가 딱 그 짝이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드린 팸플렛 보고 요양원 잘 골라서 가세요. 당신들 전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아니야, 안 돼.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절대로 못한다고. 여기서 나가면 당신이랑 영영 정말로 끝인데. 나 이 집에서 못 나가. 절대 안 나간다고. 그래, 아들 여기서 버티는 거다. 우리 절대 나가지 말자. 니들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발악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 놈을 쫓아내는 날 저희 친정엄마가 집으로 들어오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정엄마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오빠와 친구분들이랑 함께였어요. 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오빠에게 친구분들이랑 같이 좀 와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온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 사부인 오셨어요?
이 상정도 못할 쌍것들. 그동안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감히 내 딸을 못살게 괴롭혔어? 정서방, 너 우리 딸이랑 이혼당하고 아주 혼 좀 나봐. 내가 투자한 돈 당장 뱉어내야 할 거야. 나랑 차용증 쓴 거 기억하고 있지? 이미 나한테 돈 갚을 날짜 훨씬 지난 거 내가 우리 딸 생각해서 안 받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하지만 이제 상황이 틀리지. 당장 내가 빌려준 돈들 전부 갚아. 아들 뭐하냐? 저 잡것들 당장 우리 딸 집에서 내쫓지 않고. 알겠어, 엄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오빠랑 오빠 친구분들에 의해서 저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물론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로요. 그 뒤 저는 남편과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남편과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많으니 법원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며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뒤로 남편 놈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만 생겼죠. 저희 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느라 회사 상황은 어려워졌고 돈 빌리려 다니고 있다나 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사기를 당해서 집 한 돈을 전부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놈은 시어머니와 함께 인생이 쫄딱 망하면서 본인들의 저지른 악행에 대해 제대로 벌을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랑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작은 전통 찻집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해보고 싶던 일이었는데 저희 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 할 수 있던 일이었죠. 저희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다행히 어느 정도 단골 손님들도 생겨서 장사가 제법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맞이하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랑 딸이랑 엄마랑 이렇게 세 식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볼 작정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꼭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